이거 찍지만 뭐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니네 목소리도 얘기하면 들어가지만 뭐 다들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뭐 목소리가 들어갈 리는 없죠.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 손 들고 가면 되고요. 피곤하면 깨려고 노력하면 되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한 거 살짝 복습하고 그리고 오늘 할 거 시작하도록 할게.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집합이라는 거를 우리가 최초로 뭐 초등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뭐 까먹었겠죠. 배웠습니다. 집합이 뭐였냐면 뭐 키 작은 애들의 집합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용어야. 그러니까 뭔가 모아놨다라는 뜻이죠. 집합. 그래. 다음 시간에 다 왔을 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다 왔을 때 할게. 뭔가 모아놨다는 뜻이야. 근데 너네가 이제 수학에서 쓰는 용어는 일상에서 쓰는 용어랑 좀 다르다는 거를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냥 집합 그런 모여있다라는 뜻에다가 좀 더 정확한 의미나 확실한 표현 같은 게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키 작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키가 작다라는 거랑 뭐 제가 생각하는 키가 작다라는 거 좀 다르잖아. 쌤 75인데 나도 작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저 친구는 한 160만 돼도 좀 160 정도만 넘으면 돼 뭐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표현은 집합으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그러면 뭐 누구에게 모아놓을 거 아니니. 근데 내가 만든 잘생긴 모임과 제가 만든 잘생긴 모임은 다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집합이 아니다가 되는 거고 수학에서 키가 170 정도 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도 170 정도 되는 사람은 내가 고른 애들이랑 얘가 고른 애들은 다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집합이라고 안 하는 거야 수학에서.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키가 175보다 큰 사람 그러면은 내가 고른 애들이나 얘가 고른 애들이랑 같거든. 175보다 크다라는 표현은 누가 하든 달라질 수 없고 누가 보든 정확히 객관적인 표현 아니니. 그리고 키가 뭐 170이랑 175 사이에 있는 애들 이런 것도 명확하죠. 내가 고른 애들이나 얘가 고른 애들이랑 같단 말이지. 키가 175보다 175에 뭐 가깝다 이런 말은 이제 안 되는 거고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배운 게 집합이다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골라내는 어떤 기준 같은 거를 처음으로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으로 집합을 표현할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볼 겁니다. 지금 이거는 어떤 명확한 기준에 의해 뽑아놓은 애들이고 1, 2, 3, 4라는 애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너네가 뭘 배워야 되냐? 집합이란 놈들은 그냥 띡띡띡 숫자를 써놓는 게 아니라 걔네를 뭘로 딱 가둬놔? 중괄호라는 걸로 딱 가둬놓는다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 너네가 2학년이 돼도 3학년이 돼도 뭔가가 중괄호로 딱 묶여있다면 그들을 뭐라고 불러야 돼? 뭐 어떤 정확한 뭐라고 해야 되냐? 어떤 확실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모여있는 애들인 거야.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얘를 집합 A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 이게 이제 집합의 이름, 그리고 여기 집합의 안에 들어있는 놈들을 쓴 거.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들의 이름이 있었죠? 이거 뭐라 그러니? 원소라고 불러. 그 집합을 이루는 원소다. 그럼 우리는 얘를 원소 몇 개라 그러면 되니? 4개. 4개. 이거 원소 쓸 때 주의할 점 되게 쉬웠습니다. 똑같은 거 또 써도 돼, 안 돼?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거 또 쓰면 안 되고 1, 2, 3, 4와 4, 3, 2, 1은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1,2랑 2,1은 같아 달라? 다르죠. 왜? 그 앞쪽에 있는 건 무슨 좌표? 뒤쪽에 있는 건 무슨 좌표? 그러니까 걔네를 이렇게 둘이 바꾸면 이 의미가 달라져 같아져? 달라져 버리는 건 그건 안 돼. 근데 여기는 1, 2, 3, 4는 순서가 있다 없다? 내 멋대로 막 섞어놔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원소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 야, 이 3이라는 놈은 A라는 집합에 원소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이게 너무 길잖아. 그래가지고 기호를 하나 배웠습니다. 그 원소가 영어로 엘레멘트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2를 따가지고 이렇게 생긴 기호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어떤 기호야? 여기 있는 놈이 요 집합의 원소니라는 어떤 기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호는 이제 이해가 아니라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많이 볼 표현이야. 더하기, 빼기, 나누기 뭐 이런 게 기호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새로 배운 기호니까
기억해주면 되고요. 많이 보다 보면 뭐 지불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은 A의 원소다. 그럼 맞아 틀려? 6은 지금 요 안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그어주면은 6은 A의 원소가 아니다 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친구야? 친구 이름 뭐야? 호원이? 호원대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가고 싶냐? 그 수업 시간에 이 공부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피곤하고, 그러니까 뭐 너네가 이제 어려워하고 찌들어 있고 피곤하고 졸고 이런 건 괜찮은데 이렇게 자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조는 건 뭐 어쩔 수 없잖아. 근데 이렇게 엎드려 있거나 기대고 있고 막 꽃받침하고 이러면은 이게 막 너무 자고 싶은 포즈잖아. 그러니까는 그러면 아깝잖아 오늘 하루가. 그렇죠? 힘들지만 이겨내 보려고 노력하시고 그래요. 이런 기호들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뭐 지난번에 안 온 애들 있기 때문에 조금 복습을 조금 진하게 하는 거야. 11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3번이라고 돼 있고 유한집합, 무한집합이라고 돼 있죠. 자, 유한집합 요거 원소 몇 개? 셀 수 있지. 유한집합. 1과 5 사이에 있는 자연수 셀 수 있다 없다? 없다고. 1과 5 사이에 있는 자연수 2, 3, 4 셀 수 있죠. 유한, 무한? 유한. 그 다음에 1과 5 사이에 있는 실수 요거 셀 수 없죠. 왜? 실수는 이거 끝없이 그 사이에 다 있는 거 아니니. 그러면 이거 범위로는 나타낼 수 있지만 셀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 무한계, 무한집합. 5보다 큰 자연수 유한, 무한? 무한. 이런 거 구분할 수 있겠죠. 재밌는 거였지? 요렇게 생긴 집합은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원소 몇 개? 빵개. 그럼 잘 봐. 특이한 특이해. 그래가지고 요 놈을 이런 기호로 표현한댔어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했냐면 공집합이라고 읽어. 공집합은 특이하니까 요런 기호로도 표현하는 거야. 중괄호 없이. 그리고 요런 애는 원소가 빵개다. 저 원소가 빵개다라는 건 셀 수 있는 거야? 셀 수 없는 거야? 셀 수 있죠. 너 여친 몇 명 만났어? 0명. 셀 수 있는 거야. 못 세는 게 아니죠. 셀 수 없어가 아니라 셀 수 있잖아. 그치? 아이 그 가상이니까 그럴 필요 없어. 현실이야? 그래, 괜찮아. 죽기 전에 쓸게. 어쨌든 요 이제 공집합이라는 거 배웠고요. 원소가 빵개라는 거 셀 수 있다라는 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그 다음에 이제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걸 물어볼 수 있어요. 뭔 소리야? A라는 집합의 원소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근데 뭔 물음이 길잖아. 그래가지고 또 기호 하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새롭게 배우는 단원에서는 새로 나오는 기호나 어떤 약속들이 막 나와. 그럼 그런 거를 익숙하게 이제 연습을 하는 게 공부예요. 숫자는 영어로 넘버죠, 넘버. 맨 앞 글자가 뭐냐? N이라서 N. 그리고 가로치고 A라고 하면 요게 요런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물음이야. 그래가지고 A 원소의 개수 몇 개? 그러니까는 이렇게 4라고 써주면 됩니다. 아, 얘는 이런 뜻이구나라고 앞으로 익히면 돼요. 자, N이라고 돼 있고 이쪽에 1, 2, 3이라고 있어. 뭔 뜻이야?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 라고 그러면 몇 개? 근데 무한집합은 셀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는 그거 이제 유한집합에 라고 이름이 써 있는 거야. 당황할 건 없고요. 지난 시간에 기억해달라고 했던 거 하나 있죠. 이렇게 생긴 거 공집합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 이거는 집합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이상한 게. 그리고 그 이상한 게 이 그림이랑 똑같이 생긴 그림일 것 뿐이야. 집합 안에는 숫자만 들어갈 수 있다고 누가 그러니? 아까도 그랬지만 170보다 큰 사람들 이렇게 모을 수 있잖아.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병신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숫자만 들어있지 않고 ABC가 들어가도 되고 이런 그림이 들어가도 된다. 어쨌든 얘는 원소 몇 개? 한 개짜리 그냥 이상한 집합인 거야. 그 다음 하나 더. 숫자 0입니다. 이거 원소 한 개, 빵개. 한 개. 0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네가 되는 거지. 0을 지우는 거는 우리가 더하기나 빼기 같은 걸 할 때 0이라는 수를 없는 숫자 취급하는 거지만 실제로 0은 존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없다가 아니야. 이거 두 개 같은 게 아닙니다. 됐죠? 그래가지고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라고 써야 돼? 한 개라고 써주면 되는 게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어떤 것들 짜잘한 거.
요 내용들 사실 되게 쉬운 내용들이니까 그 뒤에 있는 문제 개념 체크나 유제 같은 거 잘 풀릴 거예요. 혹시 지난 시간에 수업이 궁금한 사람은 그 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면 되니까 공부를 하시고, 안 볼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공부해오면 된다. 그렇고요. 오늘은 그 10페이지의 2번 집합의 표현 방법 요거 얘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좀 전에 집합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요렇게 했었죠? 이걸 이제 어떤 집합 하나를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원소를 내가 A의 원소가 1, 2, 3, 4라는 게 눈에 확 보이죠? 이런 식으로 A의 원소를 다 이렇게 써준 방법을 1번 원소 나열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이름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원소 나열법 말이 이해가 되잖아. 뭐 이런 식의 방법이 있구나. 자, 그리고 얘를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자, 일단 뭔 소리인지 좀 헷갈리지만 요거 좀 이따 자세히 할 테니까 잘 봐봐. 일단 뭐 얘랑 같다고 돼 있는데 이상한 표현이 있고요. x가 1과 4 사이에 있는 자연수라고 써 있어. 그럼 1 이상 4 이하인 자연수는 누구야? 1, 2, 3, 4니까 얘랑 같죠. 이런 방식을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숫자를 일일이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주고 마치 방정식 푸는 것처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를 이렇게 써주는 거. 이런 방법을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잡아? 잘 봐. 자지 말고. 얘랑 얘의 장단점이 있죠. 이거의 장점. 원소가 다 보여. 다 보여. 얘는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편해 보이냐? 위에 게 편해 보이지. 근데 잘 봐. 세 자리 자연수. 그럼 어떻게 할까? 세 자리 자연수 몇 개야? 세 자리 자연수 몇 개냐? 몇부터? 100부터 몇까지? 999까지. 야, 이거 이제 산수입니다. 잘 봐. 몇 개야? 이거는 잘 봐. 지금 배우는 거 아니죠? 이거 초등학교야. 알겠지? 근데 너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연습 우리 안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 별것도 아니야. 몇 개게? 1000개. 응? 1000개? 999까지 있는데 899개? 왜? 잘 봐. 지금 물어보자. 너네 이거 손으로 셀 거냐? 안 셀 거지? 배울 거죠? 잘 배워. 답은 900개야. 900개인지 잘 들어. 내가 어떤 학교 담임 선생님이야. 우리 반은 좀 이상하다. 우리 1학년 내가 담당이야. 1학년 정원이 몇 명이냐면 999명이야. 이해되니? 그럼 걔네는 근데 번호가 있어. 1번부터 999번까지 번호가 있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내가 얘네를 갖다가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아서 좀 뺨을 한 대씩 때리려고.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때릴 거게? 100번부터 999번까지를 때릴 겁니다. 알겠나? 자, 그럼 운동장에 일단 내가 불러야 돼. 오케이? 운동장에는 몇 명이 나와 있게 지금? 전부 다 나와 있어요. 몇 명? 운동장에 지금 999명이 나와 있는 거야. 걔가 끝이니까. 999명 중에 몇 번부터 몇 번까지를 안 때릴 거게? 그 안 때릴 놈들을 빼면 되죠. 그럼 몇을 빼면 돼? 그래서 내가 때릴 놈들은 몇 명? 그게 이거지. 별거 없죠? 하나만 더 할게. 그리고 너네 앞으로 숫자 셀 때 이러지 마. 자연수 셉니다. 총 몇 번까지 있어? 57번까지 있고요. 몇 번까지 안 셀 거게? 몇 번까지 안 세야 돼? 13까지지. 왜? 내가 몇 번부터 셀 거니까. 13보다 큰 거니까 나는 14부터 셀 거죠? 그럼 몇 번까지가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빼기 얼마?
하나 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총 몇 명? 9야 9. 총 몇 명? 90? 92명, 91명. 1명. 91명. 왜? 이거 90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취급할 놈은 몇 명까지야? 잘 봐. 이거 몇 명까지야? 내가 취급할 숫자가 57까지죠. 이거 되니? 다시. 내가 몇 명 중에 91명 중에 자, 누구부터 셀 거니? 24. 어디까지 안 세는 거야? 이렇게 해주는 거. 재밌는 게 뭐냐면 쉽죠? 흔히 말하는 족도 아니야. 근데 이거 그냥 낄낄하고 넘어가면 며칠 후에 이런 거 또 나왔을 때 너네 못 센다. 집에 가서 쥐뿔도 아니지. 하나만 써봐. 그리고 네가 내가 맞게 썼나 한 번만 해봐. 그러면 안 까먹어. 수능 볼 때까지. 알겠죠? 너네 숫자 세는 거 많이 나와 안 나와?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 우리 하나하나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는 거 아니냐? 난 연습들 많이 해라. 별것도 아닌 거 같고 힘들어하지 말고. 어쨌든 얘의 장점은 뭐야? 한눈에 볼 수 있어. 그러나 단점은 많아지면 짜증나지. 그치? 많아지면 짜증나. 연애를 뭐 예를 들어 고딩 너네 고1이죠, 그쵸? 고1 정도 되면 이제 사귄 사람의 수를 셀 수 미안해. 딴데 셀 수 있어. 일반적으로 셀 수 있어. 너 몇 명 사귀었냐? 그럼 초등학교도 차이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이름으로 다 세진단 말이야. 뭐 김개똥이, 박개똥이, 이개똥이, 신개똥이 이렇게 셀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얘기 한 20명 넘어간다고 쳐. 너네 나이를 먹을 거 아니야. 언젠가 그렇게 돼. 걱정하지 마. 20대 중반 후반 돼가지고 30대가 되면은 뭐 계속 만나면은 늘어날 거 아니니.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거를 몇 명 이렇게 세고 있지는 않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게 편할 때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편해지는 순간도 오는 거죠. 그 다음에 3의 배수 이런 거 끝 있어 없어? 그럼 이렇게 쓰는 게 편해? 이렇게 쓰는 게 편해? 이게 좀 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장단점이 있다 없다? 누가 더 좋다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날 때도 있고 이게 날 때도 있는 거야. 맞죠? 옛날 할머니 집 냉장고에서 저런 소리가 났었어. 그래, 어쨌든 요런 거 얘를 조건제시법이라고 하고요. 중요한 거는 그 2번 조건제시법의 별표를 많이 쳐도 괜찮아. 아주 중요하거든. 자, 다음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니? 벤 다이어그램. 벤은 사람 이름, 다이어그램은 그림, 이런 뜻이야. 자, 지금 요 녀석을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 A라는 집합이 있는데 동그란 데 안에 1, 2, 3, 4가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해도 괜찮아. 또 똑같은 의미 아닌가? 그쵸? 그래서 우리는 집합을 이렇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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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쵸? 그런 건 없어요. 자, 근데 1, 2, 3번 중에 누구의 별표 쳤어? 2번. 2번 시험에 나오고요. 중요하고 어렵다. 그러니까는 배울 거야. 조건 제시법. 옛날에 쌤이 리니지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물건을 팔 때 그 사람 앞에 가서 이렇게 서야 돼. 그 사람이 나 이렇게 딴 데 보고 있다가 나 이렇게 딱 봐. 그럼 내가 님 이거 얼마? 그러면은 그 사람이 500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흥정할 때는 제시 이렇게 얘기를 해. 제시가 아니야. 컴페티션이 아니고 먼저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거기다가 300 그러면은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그리고 400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받다가 또 이렇게 500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제 슬러시 교환을 누르면 서로 바꿀 수 있거든. 그런 그지 같은 게임이었는데 어느 날 들어갔는데 이제 쌤이 그 게임을 안 하다가 군인 때 현질을 좀 했어요. 몇만 원 했더니 칼을 좋은 걸 살 수 있었어. 좋은 칼을 사서 좋은 칼을 샀는데 그 게임은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라 내가 중학생 때도 그 게임이 있었어. 리니지라는 게임. 그래서 보안망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갖고 다음 휴가를 나와가지고 PC방에 갔는데
로그인을 하니까 원래는 그 게임의 묘미는 뭐냐면 쌤이 했던 캐릭터는 기사야. 기사는 자기 몸보다 더 큰 칼을 들고 있어. 들어가면 칼을 이렇게 땅에 끌고 있어. 이렇게. 날 보고 있거든. 근데 딱 들어갔더니 얘가 나를 되게 편안한 자세로 보고 있는 거야. 이러고 보고 있어. 이럴 리 없는데 이러고 들어갔어. 근데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지난 이 휴가 끝나기 전에 무거울까봐 이렇게 장착시킨 걸 해제했구나. 이러고 다시 탭인가 뭘 누르면 이제 아이템이 나와요. 근데 들어갔는데 그게 없어. 뭐지? 이러고 막 그래서 휴가 기간 내내 이제 그 NC 걔네가 그 회사 이름이 NC 소프트야. NC 소프트 전화해가지고 막 따졌지. 내 칼 어디 갔냐고. 근데 이제 플레이어의 어떤 부주의로 잃어버린 그 아이템은 보상이 안 된대. 그래가지고 그게 내가 현금 그래도 한 3만 원 정도 되는 칼이었거든. 아, 이 칼만 있으면 동굴 들어가면 다 조질 수 있는데. 그래갖고 내가 그때 딱 접었죠. 해킹 당하고 나서. 아. 어쨌든 조건 제시법. 조건을 제시해주는 방법. 자, 봅니다. 얘가 조건 제시법이잖아. 이거 왜? 좋아? 만지지 마, 이렇게 남자를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만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 전에 오기 전에 전에 오기 전에 뭐야? 이 학원에 오기 전에 있던 학원에서 어떤 고3 학생을 가르쳤는데 그 학생은 수업 시간에 자꾸 남자애야. 자꾸 자기 가슴을 만져. 이렇게 만지고 있어. 뭐라고 하면 손, 아 맞다 이러고 손을 내려. 또 좀 있다가 또 몸 또 만지고 있어. 어떤 애는 계속 옆에 애를 만져요. 허벅지 같은 거. 남자끼리. 습관이 돼. 만지지 마 친구 거. 여자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애들이 있어. 뭔가를 만져야 이렇게 뭔가 안정되고 이런 애들이 있어. 뭐 손발 이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좀 자기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이러면 뭐 공부를 해. 뭐 만지고 쓰다듬지 말고. 이상하잖아. 그래요. 조건제시법. 이거 봅니다. 자, 조건제시법은 일단 뭐 적을 거 적고 할 건데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네. 아, 그래. 요걸로 설명합시다. 요거 빈 공간에 요거 하나만 요렇게 좀 필기 좀 하나 할게요. 이거 쓸 별거 없어. 그리고 요 X 밑에다 이렇게 쓸게요. 쌤이 종소리를 못 들을 수 있어. 뒤에 삽이 붙여서. 일단은 혹시 너네가 들리면 얘기를 하세요. 4분 정도 남았는데. 뒤에 타임도 있으니까 그때 길게 할게. 자, 뭔 소리인지 봅시다. 조건제시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괄호로 되어 있는데 맨 앞에 뭐가 띡 쓰여 있어요. 걔를 뭐라고 불러? 따라합시다. 원소의 형태. 따라합시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한 말을 따라하면 돼. 원소의 형태 그게 아니라 원소의 형태 이렇게 하라고. 알겠죠? 이해됐지? 얘가 뭐라고? 원소의 형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뭐라고요? 조건.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자, 왼쪽에 이 짝대기를 이 조건 자시가 아니고 조건 제시법에서 빠라 그래. 빠가 뭐냐? 막대기 스페이스 바라고 하잖아. 술 먹는 바 말고. 이게 짝대기란 뜻이야. 왼쪽이랑 오른쪽으로 나뉘는데요. 왼쪽에 누가 들어있다고? 원소의 형태. 오른쪽에 누가 있고? 조건. 그럼 잘 들어. 집합의 원소의 형태는 뭐라는 소리야? 얘가 뭐라고? 원소의 형태라고. 다시 이 집합의 원소의 형태는 뭐다? X2
2가 아니야. 어유 좋아요. x제곱. 2단이 아니라 제곱. 알겠지? 그럼 잘 봐. 이 집합은 어떻게 생긴 집합이냐면 이 안에 누가 들어있다? 응? 이 안에 있는 놈들이 원소라니까. 그리고 그 형태가 이거란 소리야. 이 안에 있는 애들이 다 뭐 어떻게 생겼다? x 제곱이라고 생겼다고. 그래서 이 안에는 x 제곱들이 졸라 많은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알겠나? 이게 원소의 형태란 뜻이야. 근데 얘네들이 똑같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는 여기다 그냥 아까 저 친구가 좋아하는 1, 2, 3 좀 붙일게요.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세 개란 뜻이 아니라 몇 개인지 모른다는 뜻이야. 근데 얘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이 조건이 필요하다. 알겠니? 뭐라고 돼 있어? 이 x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돼? 뭐 이상? 뭐 이하? 인? 누구 있니? 이걸 만족하는 애는 1, 2, 3이네. 됐나? 근데 문제는 답이 1, 2, 3이 아니라 걔네 뭐 하고 있어?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얼마가 돼? 얘가 들어가면 얼마가 돼? 그리고 얘가 들어가면 얼마가 돼? 이런 식으로 되는 집합이 지금 요 집합인 겁니다. 됐나? 이해됐죠? 이게 조건 제시법이고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 그냥 이렇게 x만 띵 나와요.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 x 3승이라고 돼 있었으면 답은 뭐야? 1, 8, 27이겠죠? 그리고 여기 그냥 x가 있었으면 얘 답이 뭐야? 1, 2, 3이겠지. 됐죠? 요런 얘기가 이제 조건 제시법을 읽는 방법이고요. 문제를 풀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요거는 다음 쉬는 시간 끝나고 3교시, 4교시 때 이제 아니다. 여기 13페이지 봐봐. 3번만 하고 싶시다. 자, 1, 2, 3, 4는 지금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1번 거기 나와 있는 방법은 원소 나열법이야, 조건 제시법이야? 1번 3번에 1번 뭐라고 나와 있니? 무슨 방법이야? 조건 제시법이야. 근데 왜 옆에 원소 나열법이라고 써있냐? 문제를 읽어봐. 뭐라고 돼 있어? 다음 집합을 괄호 안의 방법으로 나타내어라. 주어진 건 무슨 방법인데? 조건 제시법인데 얘를 뭘로 바꿔라? 그래. 됐니?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풀 때 문제를 읽어야 돼. 알겠죠? 너네 뭐 나중에 죽기 전에 남친 여친이 생기면 걔네 생일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생일날 어떻게 할 거야? 생일빵 때릴 거냐? 너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쵸? 뭐 사줄 거야? 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 이제 원피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 안에 나오는 그 분들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상품으로 사는 거를 되게 좀 좋아해. 비싼데요. 그래가지고 집에 이렇게 놔둬. 놔둔 걔를 보면 슬퍼. 그 장면도 생각나고. 근데 그걸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를 내 여친한테 사주면 어떻게 돼? 오늘 네 생일이지? 루피야 주인공이지. 미키 모자 보여? 뭐 이렇게 하면은 나를 싫어할 수도 있잖아, 그치? 걔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거 25만원짜리야. 구하기 힘든 거라고. 왜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되잖아. 걔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지. 너네가 문제를 보고 읽고 싶은 걸 읽지 말고 문제가 너네한테 시키는 거를 앞으로 잘 해봐라. 알겠니? 그러니까 1번은 원소 나열법이 아니라 조건 제시법으로 돼 있는 걸 바꾸란 소리야, 그걸로. 그럼 잘 봐.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 우리 알아, 몰라? 이거 모르면 관둬, 학원을 그냥. 집에 가서 엄마랑 얘기해. 엄마, 나 아닌 것 같아. 제일 작은 게 얼마? 2, 4. 이런 말 원장님한테 하지 마. 알겠죠? 2, 4, 6, 땡땡땡부터 12까지 있겠죠? 2번,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1인 자연수 2번 별표 좀 칠까? 이런 말 듣기 좀 애매하죠, 그쵸? 3의 배수 알고 있니? 3의 배수 뭐부터 시작해? 369, 369이 가잖아, 그치? 369, 12, 15 쭉 가죠? 걔네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 0. 그게 3의 배수죠? 그럼 거기다 얼마 더하면? 1 더하면 3으로 나누면 나머지 1이지. 그럼 가장 작은 거 얼마? 4. 근데 1도 됩니다. 왜? 0도 3의 배수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그치? 1, 4, 7, 땡땡땡. 이해됐죠? 나머지 얼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4번, 50, 15. 걔네 뭔지 모르면 안 되죠? 왜? 배수. 4번, 이 피아노 학원 안 다녀도 알 수 있지. 뭐, 칠음계라고 써 있고요. 4번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거 종 친 거 맞지? 지금 42분이네. 40분에 종 치는 거 맞죠? 그래? 아마 시간표가 좀 잘못됐는지
너네가 하나 비웠는데 빡심하네. 아마 앞으로 이럴 일 없을 겁니다. 잘못됐을 때는 얘기를 했어야 됐나? 어쨌든 뭐 타임이 공교롭게 비었지만 잘 쉬었을 거라 믿고 수업합시다. 13페이지에 4번 할 차례죠. 자, 이렇게 일단 B부터 갑시다. A라는 집합이 나와 있고요. 문제를 보면 B랑 C라는 집합이 안 나와 있지. B랑 C라는 집합이 안 나와 있죠. 너네 보고 구해라. 뭐 이런 문제야. 근데 B라는 집합 먼저 봤더니 나와 있는 방법이 뭐야? 무슨 방법? 조건 제시법이다. 자, 천천히 합시다. 그리고 이 4번 그리고 밑에 5번 이 두 개에는 별표 많이 쳐 놓으세요. 많이 쳐 놓으세요. 출근하기 전에 냉면 먹고 왔는데 냉면집에서 겨자 쳐드세요 이렇게 하잖아. 4번이랑 밑에 있는 확인 체크에 5번 이렇게 두 개는 별표를 쳐놔. 너네 시험에 100% 나오니까. 안 나오면 찾아와. 미안하다고 할 테니까. 농담이고 진짜 나와요. 알겠지? 안 나온 거 본 적 한 번도 없어. 똑같이 나오진 않아. 숫자 같은 게. 근데 이 유형이 나온다고. 잘 봐. 자, 조건제시법일 때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녀석이 뭐라고요? 이 B라는 집합의 뭐? 원소의 형태.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걸 보고 첫 번째로 아, B라는 집합은 여기 누가 들어가? 여기 놈이 들어간다. 알겠니? 누가 들어간다고요? x 플러스 y. 그래서 여기 x 플러스 y가 이렇게 들어가고 콤마 또 x 플러스 y가 들어가고 또 콤마 또 x 플러스 y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집합이 B라는 소리야. 알겠니? 이게 바로 원소의 형태다라는 의미야. 근데 얘네들이 똑같진 않겠지.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가 좋아하는 1번을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2번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아, 그냥 이런 느낌의 애들이 들어가겠구나. 근데 얘네 조건은 여기 있는 거야. 알겠냐? 알겠니요? 그럼 뭐야? 요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X는 누구의 원소다? 아, 요 자리에 들어가는 놈은 누구여야 해? A의 원소. 근데 A의 원소가 누군데? 0, 1, 2이기 때문에 X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고 0, 1, 2가 들어갈 수 있고 Y를 봤더니 Y도 누구의 원소야? 아, 그래서 Y도 0, 1, 2가 들어갈 수 있네. 됐나? 지금 우리 핸드폰 번호 다 뭐냐? 010. 딴 거 쓰는 사람 있나? 그래. 수학책 있냐? 아니요. 사층 가서 봐라. 빨리. 네. 저런. 자, 다시 봅시다. 자, 그래가지고 뭔 얘기하다 갑자기 핸드폰 번호가 010이잖아, 그렇죠? 앞번호가 옛날에 삐삐라는 거 아니? 삐삐? 그때는 012, 015 막 이런 번호도 있었는데 010 전에 017이랑 011이랑 016도 있었죠. 친구 이름 뭐냐? 어? 석현이? 처음 보니까 이거 내 이름이야. 기억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아니?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걸 치면 내 얼굴이 나와. 들어가면 이제 저기서 찍은 영상을 저장해 놔. 그러니까 혹시 못 오거나 개판 줬을 때 그걸 보면 돼. 다시 합시다. 안 온 동안 우리가 좀 나갔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스스로 공부를 해도 되고 들어가서 보고 해도 돼.
이런 얘기도 차차 합시다. 그래. 그래가지고 뭔 소리냐면 012 중에 한 놈과 012 중에 한 놈을 더해서 여기다 쓰면 된다는 소리야. 됐나? 이해됐죠? 얘랑 얘를 더한 걸 여기다 이렇게 원소로 띡 쓰면 된다는 소리야. 근데 봐봐. 여기 있는 놈 중에 한 명과 여기 있는 놈 중에 한 명을 더해가지고 선택해서 더하고 여기 쓰려니까 좀 짜증나거든. 헷갈리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는 이런 얘기를 좀 쓸게요. 요 4번 옆에 빈 공간에다가는 이런 말을 좀 써라. 변수가 13페이지. 자, 적읍시다. 변수가 두 개임. 적으세요. 변수가 두 개임. 연산은 표를 그리면 편하다. 변수가 두 개인 연산은 표를 그리면 편하다. 이건 어떤 수학 공부할 때 너네가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잘 들어. 자, 쓴 말을 너네가 읽을 수 있어야 되니까 해석할게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런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a가 0이 아니면 몇 차 방정식이라 그래? 2차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지금 미지수가 몇 개니? 3개. 에? 3개라고 미지수가? 미지수는 모르는 숫자야. 몇 개? 4개. A, B, C, X. 됐나? 이해되죠? A, B, C와 X의 성격은 같다 다르다? A, B, C와 X의 성격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왜? A, B, C는 있잖아. 얼마인지 모르는 건 맞는데 정해진 숫자야.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2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7 뭐 이런 숫자야. 내가 모르지만 정해진 어떤 한 개의 숫자가 ABC야. 이런 애를 상수라고 불러요. X는 똑같이 모르는 건 맞는데 변할 수 있는 애야. 3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어. 2차 방정식 풀면 근이 한 개 아니면 두 개잖아. 맞죠? 그러니까 3도 맞고 5도 맞고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얘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숫자가 가능한 그런 애야. 마치 이 식의 주인공 같은 애죠. 이런 애를 뭐라 그러냐면 변수라고. 됐나? 그럼 질문 하나 합시다. 이 방정식은 변수가 몇 개? 한 개. 너네가 되게 싫어하는 2차 함수 같은 거 봅시다.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썼어. 자, 지금 미지수가 몇 개니? 5개인데 a, b, c는 상수고요. x, y는 변수지. 맞지? 내가 x에 어떤 수를 넣으면 y는 변하잖아. 근데 a, b, c가 변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변수가 몇 개. 그래서 너네가 함수가 어려운 거야. 나중에 이제 지금은 너네가 이제 예를 들어 연애를 한다고 치면 남자는 여자친구, 여자는 남자친구만 고려하면 돼. 근데 너네가 흔히 보는 TV 드라마에서는 고딩들의 연애가 나오진 않죠. 일반적으로. 그럼 어른들이 나와. 근데 그들이 연애를 할 때 누가 끼어들어? 제3자라기보다는 누가? 내가 만나는 오빠의 누구? 엄마. 그치? 오빠가 막 엄마 이러잖아. 그치? 그 다음에 오빠의 아빠. 보통 나는 좀 여기서 나는 지금 역할상으로는 여자야. 돈은 없지만 당차고 열심히 일하는 여자.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나는 오빠는 우연히 알게 된 오빠인데 알고 봤더니 그 재벌 3세인 거죠. 재벌 3세가 이제 우리 엄마라고 소개했는데 엄마 진주 반지를 7개를 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애니?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엄마랑 아빠랑 막 끼어들잖아. 그 다음에 그 오빠의 여자 동생이 아니죠. 오빠의 여동생 이런 애들도 끼어들잖아. 이 여자야 막 이러잖아. 그렇게 이제 끼어들면 생각을 해봐. 나랑 이 오빠만 사랑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또 뭐도 있어. 그 엄마에 와가지고 아들도 못 낳는 게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아빠 맨날 와가지고 애미야 막 이러 하잖아. 그래 국이짜다 막 이러잖아. 바닷물로 끓였냐 막 이러고 이러니까 아들을 못 낳지 막 이러고 면치 못한 집안에서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뭘 말하고 싶냐면 고려해야 될 대상이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그럼 잘 봐. 지금 너네가 연애할 때는 니네 그 여자친구나 남친한테만 잘하면 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 또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해줘야 돼. 오빠 생일만 챙길 수 없어. 오빠 아빠, 오빠 엄마, 오빠 동생까지 다 챙겨야 돼. 짜증이 나는 거죠. 변수가 몇 개라서? 여러 개라서. 이거 변수 몇 개? 한 개. 이거 변수 몇 개? 라서 너네가 얘보다 얘를 더 싫어한다. 이게 더 어려운 거니까. 콜? 아니 간단하게 생각해도 너네가 기르는 강아지가 2마리일 때랑 1마리일 땐 다르죠. 그치? 변수가 2개라는 건 그런 의미다. 자, 그래서 잘 봐. 내가 이 문제를 아까 뭐라고 적어줬냐? 변수가 2개인 연산은 표를 그리면 편하다라고 한 거 맞죠? 변수가 2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지금 여기는 x, y 둘 다 뭐 하는 애야? 숫자가 바뀌는 애야. 그리고 걔네를 잘 봐. 뭐 하고 있어? 얘네들을 더하고 있죠. 더한다. 이거를 뭐라 그래? 연산이라 그래.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10분 뜨고 뭐라 그래?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이 대표적인 4가지 연산을 뭐라고 불러? 사칙 연산이라 그러잖아. 됐나? 2개의 변수를 더하는 거 연산을 하는 거야. 됐니? 2개의 변수를 잘 봐. y는 만약에 3이라고 고정돼 있으면 쉬운 거죠. 근데 얘도 012 얘도 012니까 짜증이 난다고. 2개가 서로 변하는 연산을 할 땐 짜증이 나기 때문에 무엇을 그리면? 표를 그리면 실수하지 않고 편하다라는, 물론 수학 자체가 편하진 않아. 불편하죠. 그러나 좀 틀리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야. 됐니? 표 그릴 테니까 앞으로 이 문제 나오면 틀리지 마세요. 여기 시험에 100% 나온다 그랬지? 99.9로 바꿀게. 이쪽에 x를 쓸 겁니다. x는 누구? 012. y는 012. 얘네들을 뭐 할 거야? 더 할 거죠. 여기서 계산 틀리면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해줘야 돼. 0, 1, 2. 여기 1, 2, 3. 2, 3. 우리 이거 더하기 친구들 할 수 있죠? 친구들 할 수 있죠. 자, 그래가지고 이 안에 있는 수가 총 9개지만 집합 쓸 때는 어떻게 써줘야 돼? 겹치는 거 빼줘야 되죠. 그럼 뭐부터 뭐까지? 0부터 4까지. 그래가지고 B라는 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0, 1, 2, 3, 4가 되는 거 맞죠? 됐나요? 자, B, C 갑시다. C. 자, C라는 놈 딱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 C. 원소의 형태가 뭐니? X랑 Y를 곱하네요. 더하기 했으니 곱하기 해봐라. 이 소리야. X, Y.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조건은 앞에 거랑 똑같다 다르다? 쟤랑 똑같아 안 똑같아? 같죠? 안 쓸게요. 일단 똑같으니까. 자, 그럼 뭔 소리니? C라는 녀석의 원소는 전부 어떻게 생겼고? X, Y, X, Y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됐나? 근데 여기 있는 X랑 Y도 그 번호가 있을 거고 여기 있는 것도 이게 번호가 있을 거고 이런 애가 되게 많은지 적은지 모르는 거야. 됐나? 근데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숫자들에 대한 조건이 여기 쓰여 있다 그 소리 아니니? 근데 그 조건이 얘랑 똑같으니까 그냥 생략한 거야. X도 뭐가 가능하고? 012. Y도 뭐가 가능해? 012. 얘를 그래서 뭐라고 불러? 변수가 2개인 연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나? 지금 내가 한 말 외우라는 거냐? 아니야. 너네가 2개를 더해야 되는데 이게 둘 다 숫자가 변하면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표를 그려라라는 뜻이야. 알겠죠? 이거 숫자가 둘 다 012, 012니까 이거 대입하려니까 조금 짜증나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머릿속으로 더하지 말고 뭐 해라? 뭐를 그려라? 표를 그려라. 012, 012 곱하기 얼마? 0, 0, 0, 0, 1, 2, 0, 2, 4. 그러므로 땡땡땡 C라는 집합은 0, 1, 2, 4 써주면 되겠죠? 그게 B와 C라는 집합을 찾는 과정이었고요. 당연히 쌤이 해준 거 너네가 복습한다 치고 다시 해보세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5번 똑같이 풀면서 너네 걸로 만들어야 돼.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온다고 했다. 너네는 잘이 아니라 그냥 100% 나와. 그러니까 꼭 하세요. 자, 뒤에 거 했지? 뒤에 거 안 했나?
요거 했죠? 요거까지 했고요. 연습 문제 안 푼 거랑 이런 거 숙제로 다 하시면 되고요. 자, 16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새롭게 배우는 단원에서는 새로운 정의와 새로운 용어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너네가 잘 정립하는 게 공부죠. 그러니까는 뭐 부분집합, 원소 이런 걸 새로 나올 때 아니 뭐 쥐뿔도 아닌 것 같아 이러지 말고 하나하나를 내가 똑바로 말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고 부분집합 갑시다. 자, 부분집합 중요하기 때문에 그 16페이지 위쪽에 조금 공간 있는데 조금의 필기를 할게요. 뭐라고 적을 거냐면 A의 부분집합 땡땡 요거 필기 하나 있습니다. A의 원소로 만든 집합. 자, 거기 일단 부분집합의 뜻이 나와 있지만 풀어가지고 해석한 뜻을 기억합시다. 일단 적고 볼게요. 자, 뭐라고 적었니? A의 원소로 만든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 A의 부분집합. 자, 예를 들어봅니다. 자, A라는 집합이 현재 1, 2, 3, 4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쳤을 때 A의 원소가 현재 누구니? 1, 2, 3, 4잖아. 기억하죠? NA 이거 뭐라고 써야 돼? 4. 무슨 뜻이니?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4. 이런 기호했습니다.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거를 볼게요. A의 원소로 만든 집합이라 그랬네. 이 원소들 중에 내가 아무나 고를게요. 1, 2, 3, 4니까는 2, 3 고를게. 자, 2라는 3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어야 되네. 그래가지고 뭘 씌워줘? 중괄호를 이렇게 씌워주겠습니다. 자, 요 집합을 쌤이 B라 그러면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맞냐? 맞아, 틀려? 맞아? 진짜냐 이거? 가짜야? 진짜야? 옷이 진짜면 너도 진짜여야지. 진짜로 깨어있어야지. 이러고 있으면 되니. 접신하면 안 돼, 수업 시간에. 쌤이 여기 뭐 교회나 절 다 다니나? 아무도 안 믿어, 그냥? 쌤은 어렸을 때 이제 엄마 아빠가 성당을 다니셔가지고 천주교 신자였는데 이제 한 중학교 이후로는 안 나갔어요. 공부하고 성당보다 성당 가서 이제 누나들이 없어서 형들이 많아가지고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형들이랑 막 뭘 해야 돼. 노래 부르고 이게 재미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딴 데 가서 놀았는데 PC방 가고 막 어쨌든 이제 신앙은 있지만 뭐 별로 가지는 않는 이런 무교처럼 살았는데 무교동 낙지 먹어봤니? 어쨌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군대 가서 막 뭐 종교 활동하고 쪽파이 주니까 그런 거 한 다음에 거의 뭐 그런 거 없이 살고 있어요. 제대한 지 지금 거의 8년이 됐는데. 근데 한 얼마 안 됐어. 4달? 한 4달 정도 됐는데 여동생이 있어. 나보다 이쁜. 근데 결혼을 했어 걔가.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쌤 엄마는 굉장히 토속신앙을 굉장히 믿어요. 그래가지고 다니는 점집이 있어. 점 봐주는 그 안에 있는 아줌마를 뭐라 그러냐? 무당이라 그러죠. 근데 무당도 종류가 2개야.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있고 안 받은 무당이 있어. 그러니까 안 받은 무당은 사기꾼은 아니라 그 사람은 신을 통해 뭔가 하는 건 못하는 사람이고 무당 믿으라는 게 아니야.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내림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떤 우리가 믿기 힘든 어떤 그 과학적이지 못한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보통 무당을 만나러 가면 점 본다 그러잖아, 그거를. 근데 그 점 보면은 보통 뭘 물어보냐, 그 TV나 이런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그래갖고 이제 무당이 이렇게 부채를 촥 피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 가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으면 아들이 문제구만!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하지 않은 어떤 사실을 신이 주는 소리를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이제 신점이라 그래. 점 중에.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무당이나 이런 좀 개그 소재로 활용되는 걸 보면 구라가 많잖아.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뒤에 있는 아줌마가 이렇게 아들이구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아줌마가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그쵸, 모이 김선다도 부르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그래가지고 쌤도 이제 그거에 대한 쌤 잘 봐. 수학 가르치지 않냐, 그쵸? 근데 문과 출신이야, 이과 출신이야? 그치, 이과겠지. 그럼 생각해봐. 난 과학적인 걸 좋아해, 비과학적인 걸 좋아해? 당연히 과학적인 걸 좋아하죠. 그치? 물론 내가 뭐 그런 삶을 살진 않지만 과학적이지 못한 거를 막 믿고 이러진 않아. 근데 살다 보니까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쌤 여동생이 우리 엄마가 너무 그거를 이게 하니까 쌤 여동생이 지금 이제 28이에요 올해. 근데 작년에 결혼했어. 27에.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이제 얘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쌤 여동생은 나보다 공부를 못해갖고 전문대를 갔어. 서울의 어떤 인덕대라는 전문대에 갔는데 그 전문대를 졸업하고 취업한 회사에서 힘들게 살다가 이제 뭐 그런 막 재계약도 하고 되게 막 힘든 이런 상태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삶이 힘들고 그리고 그때 CC로 되게 오래 남친을 만났는데 그 오래 만난 남친이랑도 막 맨날 싸우고 막 찌그락찌그락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막 돈도 없고 그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회사에서도 짜증나게 하고 남친도 짜증나게 하고 나도 짜증나고 막 이러니까 다 짜증나는 거야. 근데 이제 엄마가 너 그렇게 힘들면 엄마랑 점 한번 보러 갈래?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쌤 여동생도 그런 거 믿겠어? 안 믿어? 아주 여우 같은 년이야, 쌤 여동생은. 그래서 절대 그런 걸 안 믿어요. 근데 힘드니까 그냥, 아유, 그래. 한번 가보자. 이러고 갔어. 갔는데, 점집에 딱 들어가서 이제 그 아줌마를 만났는데, 우리 엄마는 그 집을 되게 오래 다녔어. 한 10몇 년, 15년 이상을 다녔어. 완전 호구죠. 근데 거기다 막 돈을 갖다 줬어. 근데 제 여동생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여동생을 딱 보고 이제 그 무당이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쌤이 이제 아줌마라고 표현할게. 좀 아줌마라고 할게. 그 아줌마가 제 여동생을 이렇게 쓱 보고 우리 엄마를 이제 여우라고 표현하는데 아주 그냥 여우, 너보다 훨씬 더 여우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제 보통 20대 그때 쌤 여동생만 해도 중반이었을 거 아니야. 20대 한 24살, 5살 그때 뭐가 관심이 있었겠어? 앞으로 내가 회사 생활 잘할지 내 남친 새끼 이거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거 관심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내 몸 건강할지 우리 가족들 행복할지 이런 거 궁금하잖아. 그래서 물어봤대. 지금 남자친구가 근데 쌤 동생은 뱀띠고 그 쌤 동생의 남친은 그때 이제 용띠였어. 물론 이건 동양학적인 거지만 뱀, 용은 좀 안 맞는데 왜냐면 용이 세 약해. 어우 세죠 용. 와 올라가잖아. 게라도스 아니니. 뱀은 너네가 무슨 띠지? 너네 용띠냐? 너네 센 거야. 강해. 세지. 센데 그냥 인간만 세고 내 지위는 약하면 안 돼. 다 세야지. 어쨌든 뱀이랑 좀 원래 뱀이랑 용이 좀 안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들어가서 얘가 지 남친 몇 살이다 얘기해 안 해? 안 해거든. 근데 딱 보고 제 남자친구가 이렇게 했더니 쌤 동생 정보만 물어봐. 너가 몇 살이냐? 몇 년생이냐? 89년생입니다. 몇 월 출생입니다. 아 그래? 야 원래 뱀이랑 용은 안 맞아.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상하잖아 그치? 뭐지? 이러고 이제 쌤 동생이 갔대. 그러니까 이제 너는 뱀띠는 다른 띠랑 되게 이렇게 만나면 뱀이 다 이긴대. 뱀은 얍삽하잖아. 토끼가 이런 거 있으면 뱀이 꽉 하면 이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뱀띠는 원래 이렇게 다른 띠를 다 이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가 근데 결혼이란 거를 하려면 또는 사귀려면 둘이 치고받고 해야 되잖아. 한 명이 밟고 살면은 이게 좀 재미없을 거 아니니. 그래가지고 이제 너는 내후년쯤에 돼지 만나서 결혼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근데 지금 만나서 산 남친이 아니죠 이제. 그 남자가 아니죠. 매제야. 동생의 아니지? 맞나? 매제야. 그 사람이 돼지띠거든. 알고 만난 건 아닌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얘가 그때 그랬는데 뭐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쌤 동생이 엄마랑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엄마가 화장실에 갔대. 근데 이제 이 아줌마가 쌤 동생을 보면서 너 애 뗐냐?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쌤 동생이 여우지만 애는 안 뗐어. 그래서 아니요 이렇게 했대. 자궁에 칼자국 있는데 이랬다는 거야. 근데 쌤 동생이 자궁에 용종이 있어가지고 수술 한번 했었거든. 그거 했다 얘기했더니 아 그거구만 뭐 이랬다는 거지. 근데 그런 얘기를 얘가 안 하는데 막 아는 거니까 좀 신기하잖아. 그래갖고 얘가 거기서 막 그랬대요. 근데 얘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매번 좀 신기한 말을 하니까는 이제 자주 갔대. 얘도 엄마처럼. 그래서 가서 막 얘 하는데 얘는 이제 빨리 이제 애를 갖고 싶었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왜 이렇게 애가 안 생기냐 했더니 네가 너무 자궁이 차서 그렇다. 자궁을 좀 따뜻하게 만드는 한약 같은 걸 먹으면 효과가 빨리 나올 거다. 이렇게 했대. 실제로 그 약을 한두 달 먹고 또 생겼어요. 물론 이런 건 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내가 나한테 자꾸 이런 얘기를 동생이 해주는 거야. 그 여우 같았던 년이. 아무도 안 믿던 년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신기해 안 신기해?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겠어? 한번 가봤죠. 가본 얘기는 또 내가 하다가 하겠어. 어쨌든 쌤은 되게 이렇게 과학적인 걸 좋아했는데 비과학적인 게 있더라고. 쌤이 가위 전문가야. 가위 박사. 가위 뭔지 아니? 자고 있으면 이러는 거. 가위. 가수면 상태라고 과학적 용어는 있어요. 근데 이게 쌤이 전문가거든요. 가위 굉장히 잘 눌려. 네. 그때만 생각. 숨바꼭질이라는 영화 아니야? 그 영화를 보고 한 달 동안 가위에 눌렸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영화에 손현주 집이 나와. 근데 그 손현주 집이 쌤이 그 당시 살던 집과 똑같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집에 올 때마다 아 이거 왜 똑같이 생겼어 이랬는데 아니 가족이 좋은데 살았어. 그러니까 얹혀 살았거든. 나는 방에 구석에. 근데 이렇게 왜 가위에 눌렸냐면 거기 어떤 장면이 있냐면 거의 끝장면에 여주인공이 있어. 그 나쁜 사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이제 소년주랑 이런 애들 이렇게 다 때려치우고 남의 집이잖아. 남의 집에 장보고 그 장본 걸 갖고 들어가서 자기 집처럼 막 행동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되게 소름 돋는 장면이야. 근데 자꾸 이제 우리 집에 있는 걸 보면 내 집은 아니지만 그 내가 살던 집에 보면 그 장면이 조금씩 떠오르긴 떠올랐어. 근데 쌤이 이제 학원에 생활을 하니까 출근을 늦게 하잖아 다른 사람들보다. 근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나만 좀 더 자거든.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 배고프니까 처먹고 공부 좀 하고 이러다가 시간이 뭐 한 12시쯤 되면 조금 더 잘 자. 처먹었으니까 자야지. 자다가 이러고 일어나서 이제 출근을 하는 거야. 근데 푹 자면 안 되잖아. 푹 자서 내가 밤 8시에 일어나면 전화가 막 와 있겠죠 원장님한테. 너 뭐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너 아프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니까 이제 좀 예민하게 자지.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고. 그러니까 조금 예민하게 자니까 그런 가위 같은 게 눌리는 거야. 근데 가위가 어떻게 눌리냐면 누워있는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와. 이러고 들어와. 이제 들어오는데 들어올 사람이 없어. 왜냐면 우리 가족들 다 출근했거든. 저쪽 방에 쌤 백수 사촌동생이 하나 있어. 이름이 슬기인데 별명이 딸기야. 근데 변비가 있어서 별명이 똥딸기야. 어쨌든 걔가 이제 이렇게 자고 있고 걔가 하루 종일 자고 있어. 하루 종일 자고 있고 저녁 먹을 때만 깨 있는데 하루 종일 자고 있고 나 이쪽 방에 내가 자고 이렇게. 근데 일어나가지고 이제 누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내가 누구지? 이러는데 그러니까 가위 눌렸어. 몸이 안 눌리고 가위 눌렸구나. 근데 그 들어온 사람이 직감적으로 우리 가족이 아닌 거야. 직감적으로. 근데 그 영화처럼
친구야, 가족이 아니라니까. 가족이 아니어서 들어왔는데. 그래요. 가족이 아니었는데 되게 무섭잖아. 몸이 안 움직이니까 짜증나잖아. 근데 이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장 보고 온 거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막 청소를 해. 청소기를 돌리는 거야, 가위 속에서. 이러고 청소기를 돌려. 근데 몸이 안 움직이니까 짜증나지. 안 움직이는데 와가지고 내가 툭 쑤시면 어떡해. 근데 이러고 있는데 엄마들이 이렇게 청소 밀다 보면은 방 문턱에 이렇게 청소기가 부딪힐 때가 있어. 그럼 딸그닥 이렇게 부딪히잖아.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문턱 위를 또 쓸어요. 그러고다가 문 열고 들어오잖아. 근데 이제 그걸 하고 내 문턱을 딸그닥 하다가 이제 문고리를 딱 잡어. 근데 아직도 안 움직여. 이러다가 문을 덜컹 열면서 이 과일을 이게 다 깨요. 딱 일어나 보면 이제 문은 닫혀 있어. 그래서 내 방에 이제 빗자루 같은 게 있거든. 그런 걸 하나 들고 문을 싹 열어봐. 그리고 이제 방을 다 막 뒤져. 안방 막 다 방문 다 열어보고 스타키 안에 다 열어보고 그다음 쌤 사촌 동생 방 열어보면은 또 그냥 자고 있어 이렇게. 그럼 한 대 때리고 너 오빠가 가해 들렸는데 자고 있어 이러면은 왜 때려 막 이래. 그럼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마음을 모이고 갔거든. 그 짓을 한 달 했다. 뭐하다 근데 그게 나왔냐? 점쟁이가 왜 나왔지? 자 어쨌든 2와 3 가지고 지금 만든 얘를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길을 잃었네. 길을 잃었어. 쌤이 딱 수업을 하다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다가 이런 콧소리가 생각이 나면 얘기를 해. 근데 분명히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있거든. 이유가 있어. 근데 그 시작할 때는 우리가 왜 그 얘기를 하지 다 알아. 근데 지나가 보면 이 얘기에 우리가 이렇게 빠져 있다가 딱 정신 차리면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 반에 똑똑한 애가 한 명 있잖아. 그럼 걔가 딱 기억해. 나보다 똑똑한 애가 한 명 있으면 이것 때문에 시작했잖아요 라고 딱 걔가 딱 얘기하면은 모두가 와! 이러고 막 소름 돋아. 뭐였지? 생각나면 또 합시다. 얘기가 종교회의가 왜 나왔죠? 접신. 맞다. 접신하지 말라.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접신하면 안 돼. 내 몸이야. 이러면 하면 안 돼. 접신. 그래. 쌤 아직 안 죽었네요. 아직 이게 돌아가는 거야. 지금 담배 안 피거든. 이건 하는데 이건 안 해. 그래가지고 머리가 좋아. 그래요. 접신하면 안 돼. 수업 시간에 집에 가서 접신해. 자, 어쨌든 정신 차렸지? 주문집합이고요. 아이 너무 돌아갔다. 자, 재밌는 거 하나 할게. 재미는 없어. C랑 재미는 없어. 수학은 얘기하지만 수학은 재미는 없다. 두 개만 하고 싶시다. 가져올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두 개만 가져와야 되는데 다 가져온 새끼 있어. A의 원소로 만든 집합 만들어봐야 했는데 이걸 다 갖고 와서 만든 새끼도 있다. 부분집합이게 아니게. 맞습니다. 이거 가지고 만들려는데 다 갖고 와도 되는 거야. 됐니? 아 그러면은 이거 얘를 다 갖고 와도 부분집합이 되는구나. 어떤 애는 또 소유욕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가져온 애도 있어. 이런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고 그랬죠? 공집합. 이것도 이것의 부분집합이게 아니게. 요거 애매하지만 문제된다. 수학에선 그렇게 하기로 정했어. 알겠나? 그럼 다시 얘네를 가지고 만든 집합 전부 부분집합이다 아니다? 맞는데 그 중에 특이한 거 두 개 있어. 다 갖고 온 놈 돼 안 돼? 안 갖고 온 거 돼 안 돼? 요거 두 개 기억합시다.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 언제 종치입니까? 쳤어? 우리 인생의 친구는 아니니까 쉬었다 합시다. 자, 봅시다. 역시 하면서
그냥 그렇습니다. 넘어가요. 뒤로. 자, 프린트 2개씩 받으면 됩니다. 하나는 앞에 A단계라고 써있고 하나는 뒤에 B단계라고 써있고요. A단계는 그냥 졸라 쉽고 복습하기 위한 용도. B단계가 이제 실제로 너네가 풀 수 있는 문제 정도의 난이도고, 아직 쌤이 너네 이제 뭐 2번 정도 봤는데, 얼마나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집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집에서 공부를 하는지, 숙제 같은 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잘 풀어와 보시고, 다음 시간까지 A단계는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요거 못 풀어오면 문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단계는 범위는 우리가 아마 다 나갔을 건데 할 수 있는 만큼 풀어와 보세요. 너네 다음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내일도 들었니 수학? 아니요. 내일 안 돼. 목요일 날인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이틀이니까는 시간이 막 엄청 많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너네가 공부를 얼마나 하나 정도는 바꿔서 보여주면 되고요. 수학이 일주일에 5번이잖아. 그치? 5번이야. 12번 중에. 근데 방학 중에 아마 한 2번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타이밍에 불러가지고 너네 그 숙제 같은 거 해결해주고 모르는 거 질문도 받고 알려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대신에 근데 하나도 안 해왔는데 수업 시간에 쌤이 풀어주는 거는 뭐 의미가 없잖아. 너네들이 공부해서 모르는 건 뭐 어쩔 수 없죠. 아는 것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보충 시간 같을 때 채점 같은 것도 하고 모르는 거 그때 내가 질문 받고 해결해 줄 테니 노력들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얼마나 하는지 내 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이틀 정도죠. 그동안 잘 해와보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가 내줘야 되는 양이나 이런 거는 앞으로 조절해 볼 테니까는 다들 자기가 할 만큼 해봅시다. 부분집합이라는 건 요런 의미다. 알겠니?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로 만든 새로운 집합을 부분집합이라고 하며 다 들어간 놈도 어떻게 되는 거라고? 그 쌤이 수업 시간에 분위기를 아주 억압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옆에 있는 친구랑 편안하게 있는 것도 괜찮은데 잡담이 길어지거나 좀 많으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집중은 하되 옆에 있는 친구가 보고 싶으면 그냥 슬쩍 얘기하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하고 지금 수업하다가 보통 지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합시다. 뭐 수업에 도움되는 얘기만 해. 근데 보통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요 정도 집중해야죠. 너네 나중에 수능 볼 때 한 타임에 100분, 막 120분 이렇게 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런 집중력 언제 연습할 거냐. 이럴 때 하는 거지. 40분 정도는 자기가 정신 말짱하게 차리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애는 돼야 또 나중에 승부를 보죠. 그러니까는 그런 연습을 뭐 따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학교 수업이나 학원 수업 같을 때 항상 해봐. 졸라 그지 같은 수업이 있으면 정신력 연습하는 거야. 엄청 힘든 순간에 졸릴 수 있잖아. 근데 자면 안 되면은 정신력이 있어야겠지. 그런 연습한다 생각하고 기운들 내시고요. 같이 갈게. 어쨌든 부분집합은 이런 뜻입니다. 특이한 부분집합,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랑 다 갖고 온 집합도 된다라는 거 얘기를 했어. 그게 이제 부분집합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필요해. B는 A의 부분집합이 맞냐? 라고 물어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새로운 기호를 또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게 원소기호랑 비슷한 이렇게 생긴 기호입니다. 이쪽 방향이랑 이쪽 방향이랑 의미가 다르니까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쪽 방향에 있는 집합이 여기 있는 집합의 부분집합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이 두 개를 예로 들면 B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맞아 틀려? 맞죠? 왜? 이 안에 있는 걸로 만든 게 이거 맞거든. 1, 2, 3, 4 중에 2, 3을 갖고 만든 거 맞네. 그럼 요거는 참이라고 할 수 있죠. C 봅시다. 자, C라는 녀석도 A의 부분집합이다라 그러면 맞아 틀려? 요거 맞는 거죠. 자, 근데 요쪽에 집합 하나만 또 새로 끼워 넣을게요. 2라는 집합인데 2라는 집합은 1이랑 7이야. 그럼 얘는 부분집합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왜? 누구 때문에? 7은 여기 없거든. 그래서 없는 놈 갖고 만들었으니까는 2는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하면 되겠죠. 아니다라는 짝대기 어려운 거 아니지? 자, 그럼 잘 봐. 요 얘기를 했으면 이게 맞지. B는 A의 부분집합. 근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요렇게 했으면 맞아 틀려? 요거 틀린다고. 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말은 요 놈을 가지고 얘를 만들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2, 3 가지고 1, 2, 3도 못 만들죠? 그러니까는 요거는 틀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요. 됐나? 이해되죠? 자, 근데 봐봐. 3번 봐봐, 밑에. 지금 여기서 A와 C는 같니 다르니? 같죠? 우리는 A랑 C라는 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A와 C를 이렇게 등호로 표현해도 돼. 같으니까. 근데 A가 C의 부분집합일 수 있니? 그쵸? A가 C의 부분집합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이거 가지고 이거 만들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만들 수 있나? 있죠? 하나 더. C도 A의 부분집합이니? 네. 이 두 개가 방향을 바꿔도 되는 때가 있네요. 언제? 둘이 어떨 때? 같을 때. 좀 잘 봐. 둘이 같지 않다면 방향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가지고 3번에 쓰여있는 게 뭐야?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면 걔네 둘은 어떨 수밖에 없다? 같다. 그럼 잘 봐. 1번이라고 써있는 요 녀석과 2번이라고 써있는 요 녀석 중에 누가 더 이해하기 편한 뜻이니? 1번. A랑 C랑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랑 A는 C의 부분집합, C는 A의 부분집합 누가 더 편해? 1번. 알겠나? 그럼 잘 봐. 문제에서 A랑 C가 같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1번을 줄까? 2번을 줄까? 2번을 주죠. 2번이 좀 더 헷갈리니까. 됐니? 그러므로 너네는 이게 둘이 같다라는 뜻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생각해봐. 서로 부분집합이 뒤집혀도 돼. 그럼 이상한 거 아니냐? 맞죠? 근데 그 이상한 게 되려면 둘이 어때야만 해? 같아야만 된다라는 거. 3번은 알고 있으면 돼요. 뭐 외운다기보단. 자, 4번 진부분집합이라는 용어도 배웁시다. 부분집합이 뭐였냐면 얘의 원소로 만든 집합을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어. 근데 부분집합은 왠지 나의 일부 같잖아. 일부. 그렇죠? 근데 어떤 놈은 일부 같지 않아. 그게 누구야? 얘죠, 얘. 아니 일부, 나의 일부 그러면 내 눈탱이 막 이런 거잖아. 내 왼쪽 팔, 이쪽이죠. 왼쪽 팔 뭐 이런 거야. 나랑 똑같은 거를 놓고 나의 일부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 녀석은 왠지 나의 부분이라고 하기는 애매하네 라고 얘기를 누군가 한 거야. 그래서 얘는 부분집합이다 그럼 맞아 틀려? 맞아. 근데 진부분집합의 진은 진짜란 뜻이다. 진부분집합이라는 말을 그냥 만들어낸 거야. 그리고 거기에는 얘는 빼자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니? 그럼 부분집합이랑 진부분집합의 차이는 뭐야? 그냥 얘로 만든 모두 다가 부분집합. 근데 그 중에 누구만 뺀 거? 지만 뺀 거. 이거를 뭐라 그래?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 걸.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5번 부분집합의 개수에는 별표 좀 칠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하이라이트가 그거야. 아, 그거 하기 전에 지금 배운 거 연습 좀 합시다. 뒤로 한 장 넘길게. 7번. 7번에 1번부터 갑시다. 자, 처음 듣는 사람도 있지만 쌤은 위에 있는 개념 체크 문제들을 다 풀어주고요. 밑에 있는 확인 체크는 너네가 숙제로 하면 된다. 위에 있는 두 개는 쌤이 풀어줄 때도 하겠지만 집에 가서 숙제할 때 꼭 한번 해봐. 개념 체크 같은 문제는 어려운 걸까? 쉬운 걸까? 얘네들 쉬운 거야. 그래서 너네 얘네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수업을 잘 안 들었거나 머리가 나쁘거나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머리가 나쁘진 않아. 잘 안 들었거나 하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어보면 얘는 됩니다. 아니 7번도 밑에 풀이를 봐봐. 풀이가 한 문제당 몇 줄이냐? 한 줄도 아니야. 한 칸이야. 그쵸? 되게 쉬운 문제들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쫄지 말고 보면서 아 이해되는구나. 난 정상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1번 봤더니 A가 누구라고 나와 있냐면 1, 3이라고 나와 있어. 자 B라는 놈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걸 앞에서 뭐라 그랬냐? 무슨 방법? 조건 제시법이라고 한 거야. 그럼 연습 삼아 한 번만 볼게. 자 B라는 원소의 형태는 뭐니?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왼쪽에 있는 거 읽으면 됩니다. 뭐라고? X라고 하면 돼.
그럼 B라는 거 안에는 누가 들어있어? X들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 X는 오른쪽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애가 들어있는 건데 그 조건이 뭐래? 6의 양의 합수니까 누구? 1, 2, 3, 6. 둘이 포함관계라는 말이 있네요. 포함관계 동그라미. 자, 포함관계는 부분집합이냐 아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1과 3은 요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거를 A는 B에 포함된다라고도 읽어도 돼. 포함된다. 왜냐하면 그 집합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이런 것도 있어. B라는 집합이 1, 2, 3, 6이기 때문에 1, 2, 3, 6 이런 표현을 뭐라고 배웠니?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랬죠? 집합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랬어. 근데 A라는 놈을 여기다가 표현하면은 1, 3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죠. 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보면은 A는 B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그래서 이거를 포함된다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문제에 따라서 그렇게도 얘기하니까 알고 있도록 하시고, 우리는 A는 B에 포함된다 또는 A는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읽으면 되는 거. 자, 2번 봤더니 누가 누구에 포함되나? 자, 일단 봐봐. A 원소 몇 개? B 원소 몇 개? 그럼 원소가 적다고 무조건 포함되는 건 아니죠. 뭘 봐야 돼? B에 있는 3개가 전부 A에 있나를 보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그냥 숫자만 보고 띡 하면 안 돼. A, C, E 다 있니? 그래서 누가 누구에 포함된다? B가 A에 포함된다. 또는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되는 거. 3번은 봤더니 어떻게 돼 있나? 2, 3, 4와 2, 4, 5는 서로 같나? 그럼 포함 관계 있니? 서로 관계 없네요. 그럴 땐 뭐라고 해야 돼? 서로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죠? 그럼 밑에 그 3번에 있는 답 보이지? 그거 밑줄만 쳐놔. 서로 포함 관계가 아닐 땐 이렇게 서로 부분집합 아니라고 쓰면 되는구나. 알아두시고요. 자, 8번. 요거 별표. 이 시험에 거의 뭐 100%입니다. 자, A가 15의 양의 합수니까 빨리 그냥 쓸게. A라는 집합은 1, 3, 5, 15.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기억부터 기억까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기억 딱 봤더니 기호가 몇 개야? 기호 다 보니까 2개죠? 하나는 무슨 기호고? 원소 기호고. 하나는 무슨 기호야? 부분집합 기호죠, 그쵸? 뭐 이름은 대충 붙이면 돼. 하나는 원소냐 물어보는 기호고 하나는 부분집합이냐 물어보는 기호니까 우리가 원소 기호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수학 문제 풀 때 좀 앞에서 배우고 또 물어보잖아, 치사하게. 그쵸? 원래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3개 보겠습니다. 자, 원소 기호 먼저 3개 볼게. 자, 니은 0은 A의 원소다. 맞아 틀려? 틀리죠. 왜? 0이 A의 원소냐고 물어보는 건 여기 0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맞아 틀려? 틀리죠. 니은 일단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원소 기호 디귿입니다. 디귿 누가? 5가 A의 원소냐라고 물었어. 5가 안에 들어있니? 있죠. 그럼 이거 맞네. 자, 세 번째 원소 기호는 리을이네요. 자, 리을 뭐라고 했어? 자, 중괄호의 3, 5가 A의 원소다. 자, 리을은 별표나 또는 밑줄 같은 거 쳐놔도 괜찮습니다. 왜 틀렸나 되게 중요해. 맞게 틀리게. 틀립니다. 왜? 첫 번째, 여기 있는 놈이 A의 원소냐라고 물어보고 싶다면 이 녀석이 요 안에 이렇게 뿅 있어야 돼. 근데 3, 5 있네. 왜 틀렸을까? 중괄호 있냐? 여기 중괄호가 어딨어? 그냥 3과 5가 있거든. 이해됐죠? 그래가지고 얘가 틀렸거든. 누구 때문에? 중괄호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얘를 수정해서 맞출 수는 있어. 얘를 바꾸겠습니다. 누굴 없애면 맞아? 중괄호를 없애고 3과 5는 A의 원소냐라고 물어보면 이건 맞다 틀리다? 이건 맞아요. 하지만 중괄호가 없지. 두 번째, 어디 바꿔도 맞출 수 있어. 이거를 어떤 기호로 바꾸면 돼? 부분집합으로 바꾸면 되죠. 여기 있는 놈들 중에 3과 5를 끄집어내서
집합으로 만들었다면 A의 부분집합이다. 그럼 마저 틀려. 이거 맞지. 근데 얘는 이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거. 이해됐나? 이런 거 왜 틀렸나 잘 기억하시고요. 자, 부분집합 기호 갑시다. 자, 부분집합 기호 첫 번째 기억 중요하지. 자, 요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고 읽었어? 공집합. 똑같은 뜻은 이렇게 그냥 빈 공간이 있는 이거랑 똑같다고 한 거야. 됐나? 얘가 뭐라고 돼 있니? A의 부분집합이다. 맞나? 자, 부분집합 의미가 뭐였어? A 안에 있는 걸로 만든 집합이었어. 근데 공집합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안 갖고 만든 거잖아. 근데 돼, 안 돼? 된다고 정했죠?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음 봅시다. 자, 미음에 5랑 20이 A의 부분집합이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뭔 소리야? A 안에 있는 걸로 만든 집합이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맞아 틀려? 누구 때문에? 20은 여기 없네요. 없는 놈 갖고 만들었으니까 이거 틀렸지. 접신한 친구 뒤에 친구가 지혜인가? 지혜 뒤에 파이팅. 기운내. 힘내야지. 힘내란 말밖에 할 수 없다. 자, 마지막 비읍 갑시다. 자, 비읍은 뭐라고 돼 있나 봤더니 1, 3, 5, 15. 1, 3, 5, 15는 A의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면은 A 안에 요놈들 들어있나 물어보는 거죠? 들어있나?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읍은 맞네. 그래서 노란 X치기가 틀린 거, 다른 놈들은 맞는 거. 됐죠? 자, 뒷장으로 한 장 넘겨서 9번 있는데 9번엔 별표 더 쳐라. 이거 더 중요하니까. 좀 전에 풀었던 문제와 9번 중에 하나는 100% 나와요. 둘 다 똑같지만 9번이 조금 더 꼬아놓은 거니까는 그거 좀 볼게요. 집합 안에는 항상 숫자만 들어있어야 되니? 아니죠. 그러므로 집합 안에는 뭐 이상한 기호가 들어있어도 되고요. 그림이 들어있어도 되고 뭐 다양한 게 들어있어도 돼. 근데 A라는 집합 안에 누가 들어있냐면 공집합이라는 이상한 기호 들어있고요. 1, 중괄호 2, 중괄호 3, 1, 4. 자, 이거 잠깐 보자. 원소 몇 개? 자, 요거 1개, 요거 2개, 요거 3개, 요거 4개, 요거 5개. 됐나요? A는 얼마? 5. 자, 이거 공집합이라고 읽게 안 읽게? 자, 얘는 그냥 그림이다. 알겠니? 중요해. 요거 뭐라고? 그냥 그림. 자, 그래가지고 해라. 1번부터 천천히 볼게요. 1번 뭐라고 돼 있냐? 괄호 1이라는 놈은 A의 뭐다? 원소다. 중괄호 2이 이 안에 들어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1 들어있네요. 그럼 맞나? 틀렸지. 왜? 뭐가 없어서. 중괄호 왜 있어? 그럼 이게 맞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중괄호를 어떻게 하거나 벗기거나 가운데 기호를 뭘로? 부분집합 기호로 바꾸면 되죠. 요거 틀렸고요. 자, 두 번째 2라는 놈은 A의 원소다. 2는 A의 원소다. 이거 맞아 틀려? 틀립니다. 왜? 2에는 누가 씌어 있어서? 그래서 원소다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 틀렸죠. 이거는 부분집합 기호로 바꿔도 틀리죠? 여기에 이 중괄호를 달아야 돼. 그럼 중요한 거 하나 합시다.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할 건데 요 녀석으로 만든 집합 한번 볼게. 그럼 요 원소를 갖고 오면은 이렇게 되겠지. 이거 맞아 틀려? 지금 이거 집합이야 원소야? 집합도 되고 원소도 되지만 이게 집합이려면 이 안에 누가 있어야 돼? 이게 집합이면 요 안에 있는 게 원소잖아. 그럼 이 안에 누가 띡 하고 있어야 돼? 2가 있어야 돼. 그쵸? 근데 2 있어 없어? 그 다음에 그럼 지금 얘는 그럼 집합이야 원소야? 아니, 잘 봐.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중괄호가 있으면 집합이야 원소야? 집합이고요. 얘는 이름이 뭐야?
그냥 그림. 아니 그래 원래 이름은 공집합이었잖아 그렇지? 근데 얘를 여기 집어넣음으로써 얘는 집합이었는데 이 문제에선 뭐야? 그림이고요. 중괄호 2는 원래 뭔데? 집합인데 이 안에서 뭐야? 그래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림이야 얘는 그냥 중괄호 2라는 원소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려. 그래가지고 이게 중괄호 2라고 쓰면 얘가 집합 같으면서도 여기는 또 원소니까 졸라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잘 봐야 돼. 알겠나? 그럼 잘 봐. 이 기호가 맞다라고 얘기하려면 이놈이 뭐여야 한다고? 집합이어야 해. 그쵸? 근데 중괄호 있으니까 집합은 맞지. 근데 A의 부분 집합이려면은 이 안에 있는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 맞지? 근데 보니까 2가 여기 있네요. 그럼 이걸로 만든 집합 마저 틀려? 안 맞는다고. 왜? 얘를 띡 갖고 왔죠? 여기 뭐 씌워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원소잖아. 원소를 씌워야 된다고. 얘는 집합할 때 그 중괄호가 아니야. 그림이야. 흔히 말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좀 헷갈립니다. 콜? 그리고 하나 말해주고 싶은 건 수업 시간에 이걸 듣다 보면은 애매하거나 헷갈리는 게 분명히 있지. 너네 천재가 아니잖아. 나도 그렇지만. 애매한 게 있으면은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하면서 채워나가면 돼. 근데 여기서 딱 보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만 하지 마. 알겠지? 이상하면 너네 이거 하나 문제 풀고 땡칠 거냐? 나중에 중간고사 볼 때까지 이거랑 비슷한 거 몇십 문제 풀지 않을까? 몇십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열 몇 개는 풀지 않겠니? 이런 유형은. 그치? 그럼 그거 하면서 그런 뜻이었구나를 나중에 찾아도 돼. 그러니까는 지금 막 당황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그런 의미였고요. 요놈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려면은 이걸 또 쳐야 되는 그지 같은 일이 생기네. 뭔 소린지 모르지만 이런 게 안에 있으면 짜증나네. 같은 거 기억하면 돼.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거에 집합 기호 씌우고 는 이렇게 돼 있어. 자, 보자. 중괄호 있으니까 집합 맞죠? 네. 그럼 A 안에 있는 원소로 만든 부분집합 맞냐라고 물어봤어. 근데 맞아? 맞죠. 얘가 인. 그치? 이거 갖고 와서 집합으로 만든 거니까 되지. 그래서 얘는 맞는 거야. 하나 더.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어. 이거 맞아 틀려? 맞죠. 왜? 이거 무슨 뜻이야? 공집합이란 뜻이야. 알겠지? 그럼 질문. 얘랑 얘랑 같은 거니 다른 거니? 다른 거죠. 지금 얘는 공집합이라는 의미고요. 얘는 저 그림이야. 알겠어? 그래가지고 얘가 다 뭐냐? 이거는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이거는 여기 있는 그림을 따온 거야. 그럼 잘 봐. 지금 요 9번 문제는 너네가 볼 때 졸라 헷갈리는 거 맞지? 이해됐나? 그래서 여기 있는 원소 5개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거를 앞으로 연습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 깨달아. 지금 바로 너네께 안 되잖아. 지금 눈으로 보면. 그치? 그럼 이거 내가 좀 많이 봐야 되는 애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라고. 그리고 얘는 시험에 거의 100% 나오니까. 어쨌든 그렇고요. 답 3번이고 4번 볼게. 중괄호 1, 3은 A의 원소다라고 돼 있네요. 자, A의 원소 중에 중괄호 1, 3 있니? 여기 있네요. 이거 맞죠. 그 다음에 5번 중괄호 2, 3. 중괄호 2, 3은 A의 부분집합이다. A 안에 2, 3이 들어있나 물어보는데 2, 3 없네요. 괄호 들어간 놈만 있지. 그럼 이걸 맞게 하려면 2와 3에 뭐 씌워주면 돼? 이렇게 괄호를 해줘야 되는 거야. 짜증나지만 그래야 맞는 거. 됐죠? 자, 느껴라. 9번 통점 8번보다 좀 어렵지? 너네가 정복해줘야 돼. 별표 더 많이 쳐놓으시고요. 자, 그럼 10번 갑시다. 자, 10번은 너네가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10번 외우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 거야. 볼게. 자, 1번 5개 생각할 겁니다. NA보다 NB가 크거나 같다. 자, NA, NB가 무슨 뜻이야? A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란 뜻이야. 누가 많대? 근데 같을 수도 있대. 됐니? 그럼 잘 봐. A, B는 원소의 개수가 같거나 아니면 B가 좀 더 많아. 그럼 걔네 둘은 잘 봐.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 없어?
어떤 집합은 원소가 100개고 어떤 집합은 원소가 10개야. 얘네들이 상관관계가 있니? 서로 관련이 있냐고. 겹치는 게 있는지 이런 거 알아 몰라? 모르죠? 뭐만 알아? 얘가 100개고 얘가 10개인 걸 아는데 얘네들이 서로 어떤 사이인지 내가 알아 몰라? 이거는 키 180 넘는 애들, 이거는 170 낮은, 뭐 170보다 작은 애들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여자인 애들, 이거는 문제집 건수 이런 것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서로 관련이 있는 집합인지 서로 어떤지 내가 알아 몰라? 모른다고, 개수만 갖고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B가 더 개수가 많으면 A가 B에 포함된대. 이거 맞나? 아니요. 아니라고. 왜? 개수가 많다고 짱이냐? 아니라고요. 알겠지? 그래서 B가 많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B가 무조건 A를 이렇게 부분집합으로 갖지는 않을 수도 있구나. 알겠니? 니은 봅시다. A가 B에 포함된대 이번엔. 그러면 B가 더 많다. 요거 맞니? 그치, 같을 수도 있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 A는 B라고 써놔. 그게 바로 뭐야? 이 문제가 틀렸음을 말해주는 예죠. 이런 걸 반례라고 불러. 반례. 틀림을 나타내는 예. 그 밑에 4번은 맞냐? A가 포함되면 B가 많거나 같을 수 있다. 이거 맞니? 이건 맞네요. 4번 맞는 말. 자, 나머지 두 개 왜 틀렸나 봅시다. 3번. B가 더 많으면 포함된다. 이거 맞나? 아니라고. 상관없다고요. 5번. 원소가 같으면, 숫자가 같으면 둘이 같다. 맞니? 아니죠. 숫자가 똑같아도 걔네들은 다 서로 다를 수 있는 거지. 답이 왜 4번인지 생각들 하시고요. 자, 11번. 자, 1, 2, 3의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 구해라. 빨리 합시다. 자, 11번 1, 2, 3이잖아. 그쵸? 그럼 부분집합을 내가 다 써야 되니까는 빠뜨리지 않는 게 중요하죠? 맞나? 그럼 부분집합 중에 가장 작은 애가 누굴까? 공집합. 제일 큰 애는? 3? 1, 2, 3. 그쵸? 내가 말하는 건 원소의 개수가 많은 걸 말하는 거야. 그럼 잘 봐. 이거의 부분집합은 원소의 개수 몇 개짜리와? 빵 개짜리와 또? 한 개짜리와 또? 두 개짜리와 또? 그렇게. 차근차근 셉시다. 자, 빵 개짜리 공집합. 한 개짜리 1, 2, 3. 자, 두 개짜리 1, 2, 1, 3, 2, 3. 없죠, 이제? 세 개짜리 1, 2, 3. 총 몇 개? 넷, 셋, 하나. 총 몇 개? 8개. 됐니? 진부분집합 몇 개? 이거 빼주면 된다고, 이거. 됐나? 요거 빼주면 된다고. 됐니? 진부분집합 몇 개? 7개. 자, 이제 앞으로 넘어옵니다. 요거하고 딱 오면 끝날 것 같아. 다른 건 끝나. 자, 17페이지에 5번 볼게요. 부분집합에 뭐 구한대? 개수. 생각해봐. 좀 전에 내가 구한 게 1, 2, 3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였지. 맞니? 근데 그 개수와 A, B, C라고 되어 있는 거의 개수는 같게 다르게? 야, 1, 2, 3이라고 되어 있는 그 집합이랑 A, B, C라고 되어 있는 집합이랑 원소의 개수는 어때? 부분집합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개수는 어때? 같죠? 빵 개짜리,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해보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원소의 개수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지금 알고 있고요. 재밌네?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래? 2의 n승. 그러니까 n이 뭔지 보자. 자, 위에 A라는 집합 보이니? 조그맣게? 자, 첫 번째 원소에 뭐라고 써있어? A 1번, 두 번째 A 2번, 맨 마지막에 A n번.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거는 총 몇 개란 소리야? n개라는 소리야. 됐나? 그러면은 A의 부분집합의 개수에 있는 그 n이 누굴 뜻하는 거야? 원소의 개수라고 적으세요. 2의 n승 좋지만 그 n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원소의 개수. 알겠나?
자, 오른쪽에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승에서 뭘 빼니? 그 1이 누구야? 그 1 왜 빼니? 자, 1에다가 밑줄 치고 적읍시다. 자기 자신. 자, 빼기 1 한 게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 되게 중요해. 그냥 빼기 1이 아니라. 그럼 볼까? 뒤로 넘어갑니다. 좀 전에 푼 문제 다시 갈게. 11번. 좀 전에 이거 몇 개였어? 11번 몇 개였니? 아닐걸? 부분집합 몇 개? 8개였지. 왜 8개야? 2에 몇 승? 3승. 알겠니? 그리고 왜 7개야? 거기서 뭘 빼서? 1을 빼서. 자기 자신을 뺐죠? 됐나? 두 개만 필기 할게요. 2에 5승 얼마? 저거 2에 5승 32. 2에 10승 얼마게? 1024. 이거 두 개 적습니다.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 세는 게 2의 n승이라는 공식이래잖아. 그렇지? 그럼 너네는 집합 문제를 풀 때 2의 몇 승을 되게 많이 보겠네. 맞죠? 원소가 10개면 1024도 나와야겠지. 그치? 2의 5승, 6승, 7승, 8승, 9승, 10승, 11승 이런 거 앞으로 너네 되게 많이 본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이 곱하지 마시고 요 두 개 외워. 2의 5승과 2의 10승. 그리고 9승이나 11승이나 8승이나 6승 같은 거 물어보면 5승이나 10승에서 그렇게 거기부터 가는데 처음부터 가지 말고 요 숫자 두 개 정도 외웁시다. 보니까 상관하지 말고. 자, 이제 배웁니다. 는 왜 2의 n승인가? 요거 배우면 오늘 끝나요. 자, 중요한 건 그냥 2의 n승이 아니라 왜 2의 n승인가? 자,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아는지 체크할 거 있습니다. 자, 한솔이가 집에 갔어. 오늘 데이트하러 갈 건데 티셔츠가 3벌이야. 바지 2개. 나는 몇 가지 종류의 옷을 입을 수 있니? 6가지. 티셔츠 3개, 바지 2개면 1번 티셔츠에 바지 몇 개? 2번 티셔츠에 몇 개? 3번 티셔츠에 몇 개? 그래가지고 바지를 2벌씩 입을 수 있는데 그거에 맞는 티셔츠가 3개니까 둘이 곱하죠. 3 곱하기 2. 6개네. 모자가 2개 있어. 그럼 총 몇 가지 돼? 12개. 바지가 바지랜다. 신발이 3개야. 그럼 거기다 덜 먹어보면 돼? 요거 이해됐나? 이 원리는 얘기 안 할게. 이거는 고2 가면 확률과 통계에서 하지만 우리가 중딩 때 좀 경험한 거잖아. 그래가지고 요 얘기는 생략은 할 겁니다. 바로 받아들여야 돼. 외우지 말고. 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 1, 2, 3, 4라고 돼 있어.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총 몇 개일까? 2의 몇 승? 4승. 그치? 수학은 너네가 이제 보면 수학을 조금씩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컷 배워. 근데 문제 풀 땐 또 너네만의 세계로 풀어. 안 돼. 배운 걸 갖고 푸는 거야. 알겠죠? 좀 전에 우리가 했던 얘기를 싹 날리지 말고 그거를 갖고 다 지금까지 왔다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가는 거지. 어쨌든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 4개인데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2의 4승이니까 16 되는 거죠. 됐나? 자, 그 부분집합들을 볼 거야. 자, 얘를 이렇게 할게요. 1이 들어있던 자리, 2가 들어있던 자리, 3이 들어있던 자리, 4가 들어있던 자리라고 이렇게 얘기할게. 자, 부분집합은 원소가 빵개인 것부터 4개인 것까지 있죠. 그럼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도 있겠지만 다 안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일부만 들어있는 것도 있지. 부분집합 중에는 얘를 내가 A9라고 할게. 됐나? 이해됐죠? 그럼 잘 들어. 1은 여기 부분집합이라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2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지. 부분집합이라면 3은 4도. 1이 여기 올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몇 가지야?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몇 가지? 2가지. 뭐야, 눈이 안 좋네. 2가지. 끝나가잖아. 기운 냅시다.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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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 다 곱하면 16가지. 조금 애매하죠? 이게 내 대가리야. 이게 몸통이고요. 이게 이제 다리야. 그리고 이게 신발. 이쪽에 또 신발이 있겠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옆으로 쳐 누운 거다. 이해했나? 모자를 쓸 건데요. 모자는 두 종류가 있어. 1이라고 적힌 모자와 아무것도 안 적힌 모자. 몇 가지? 내가 쓸 수 있는 모자는 두 가지. 자, 티셔츠를 입을 건데 하나는 2라고 써있고 하나는 아무것도 안 써있어. 그래가지고 입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총 4가지였고요. 바지는 3이라고 써있는 거고 안 써있는 거 몇 개? 4는 신발에 4라고 써있는 거랑 안 써있는 거 2가지랑 그래가지고 곱하기 2 해서 16가지야. 이거 이해되니? 예를 들어 내가 여기에 1 써있고 여기에 3 써있고 이렇게 했다면은 이건 1 써있는 거 있고 안 써있는 거 있고 3 써있는 거 있고 안 써있는 거 입은 거야. 그럼 이 부분집합은 1과 3이라는 그런 부분집합이죠. 콜? 이런 느낌인 거야. 얘 하나만 듭시다. 끝나가죠. 부분집합 중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몇 종류? 두 종류. 이거 근데 무조건 두 종류지. 왜?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두 개인 거야. 그래서 2를 계속 곱하는 거라고. 연장되는 문제. 제의 부분집합 중 (1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부분집합들이 16개인데 그 중에 1이 없는 놈도 있죠. 그 놈들만 몇 개인지 세래. 갑니다. 1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니까 2가지였는데 지금 어때야 돼? 없어요. 안 들어가야 되죠. 몇 가지? 아니 여기 한 가지. 됐니? 얘는 상관없죠. 둘. 그래서 한 몇 개? 8개. 하나 더. 1을 포함하지 말고 2를 포함하래. 몇 가지? 몇 가지? 한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답 몇 개? 됐나? 네. 틀리면 안 돼요. 문제 풀고 끝낼게. 자, 밑에 12번. 12번. 자, 원소 몇 개인데? 그러면은 그 부분집합은 몇 개야 총? 32개. 그치? 32개. 그럼 32개 중에 지금 뭐래? 1번과 2번이 들어있는 거 고르라 그러죠? 예. 그러면은 1번이 취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2번은 한 가지. 나머지 놈들은 총 답은 몇 개? 8개. 됐나? 여기까지 21페이지까지 숙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좀 남은 거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당한 숙제들 잘들 해오고 다음 수업 시간까지 여러분들 합시다.